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1층 공갈 협박 건들에 대한 한 2달 전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처신과 대항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접수 건과 그에 대한 응답 건,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주제가 끝나고 나서 이 결론에는 부실 채무자들 뒤에는 부실 채권자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쭉 1 번, 2 번, 3번 주제에 대해서 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자, 처음에 이 구분 소유주들한테서 제가 그 한 12월 한 중반쯤에 음 카톡으로 몇몇 분들이 세 분이 음 무슨 "이런 게 날라왔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바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 달라."고 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사람은 HS 자산대부, 그런데 주소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01호 대표이사 김정권. 그런데 조금 있다가 301 호에 대한 어 등기부 등본을 보여 드리겠지만, 이 H에서 자산대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그래서 소유주는 FN이시고 몇몇 사람들이 그 공동 위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조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통고서 수신 몇 호, 그죠? 1 층에, 그러니까 107 호. 그래서 이제 발신은 301 호 H에서 자산대부, 그죠? 그래서 통고 내용이 뭐냐? 통고서라 하면 이제 내용 증명이죠. 소송 사기 및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라고 하면서 이 구분 소유주들 3 명한테 보낸 거고, 그중에 이게 107 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의 법적 위치, 그러니까 당사라고 하면 이제 보내온 자에 의하면 이제 H에서 자산되고, 당사는 강동구 천호동 565 번지 현대코아를 얘기하죠. 153 호를 담보한 신한자산신탁에서 발행한 1 순위 수익권 증서 15억 6천을 보유한 채권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담보물의 위치는 저 어려운 말 쓰죠. 예? 그냥 153 호라고 하면 되는데, 담보물의 위치는, 그죠? 담보한 담보물건, 부동산, 이 담보한 담보물의 위치는 2024년 12월 11일 강동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축물 현황도에 입니다.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쭉 보죠 일단. 그래서 귀하, 즉 수신인이겠죠? 이 107 호에 대해 법원 기망,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기를 쳤대. 소송 사기라고 하면서. 자, 귀하는 2022년 8월 26일 사건 번호 2022 가단 140775 신한자산 신탁을 상대로 강동구 천호동 565 번지 153호 위치에 귀하가 분양받은 상가 107 호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그러니까 즉, 자, 이 말이 어렵죠? 자, 1 층에 153호 위치에 그 합병된 위치라고 보죠. 그리고 귀하가
분양받은 상가 107호가 있었다. 그러니까 합병 전에 그 얘기겠죠. 라고 주장하며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또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과거 도면을 검토한 결과 귀하 상가는 현재 당사의 담보물인 153호 상가와 하등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어려워집니다. 자,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죠? 자, 인과관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 법률상에서 말하는 저 어떤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면은 쪼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인과관계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그러면 폐암에 걸린 환자가 담배 회사에 대해서 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그러면 그게 인용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자, 담배를 핍니다. 폐암을 유발합니다. 그죠? 유발할 수 있죠. 그 말은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폐암을 자, 담배를 말 그러면 원인의 시간 경과와 결과물의 시간 경과가 같아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걸릴 수 있다. 걸린다. 말은 맞아.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더 위중해집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서 다 나가떨어지는데 뭐냐면 그러면 이 결과물에 끼치는 원인 인자가 하나야? 즉 무슨 말이냐면 폐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담배 하나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자동차 매연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 유전적으로도 그죠?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인자의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폐암에 걸릴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과관계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가와 하등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신이 뭔데? 자, 그러면 과거 도면을 검토한 결과 기아 상가는 그 이 사람이 뭐 강동구청이야? 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했으면 하등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대. 자, 기아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함부로 인과관계 이런 거를 운운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귀하가 분양받은 위치를 모를 리 없는데도 고의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 법원을 기망하여 소유자인 신한자산신탁에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담보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 자, 여러분. 아니 일단 이렇게 자, 그대로 자, 기아가 분양받은 위치를 모를 리 없다. 모를 리 없죠. 그죠? 내 자신의 또는 여러분 자신의 구분 소유 점포 위치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 법원을 기망했대.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법원을 기망하였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뭔데 함부로 법원을 기망했다고 해. 그죠? 자,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법원 자체여야 돼. 즉 판사라든가 사법부의 어떤 그 결정권자여야 돼. 그래서 당신이 뭔데 함부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법원을 기망했느냐. 그죠? 법원의 주체적인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지가 뭔데 뭐 법원을 기망했다고 함부로 얘기해. 그죠? 자, 일단 그렇게 비판을 하고 소유자인 등기상의 소유자는 153 호가 맞으니까 신한자산신탁에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담보가치 하락이 발생했대. 그 담보가치 하락이 왜 발생했어? 자, 이제 담보물의 가치 하락이라고 하면서 이 보낸 자가 씁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가해행위가 위법. 자, 이렇게 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의 일반적인 구분 소유주의,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청구자들의 어떤 그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위법해야 된다. 그러면 FNENC 즉 뭐 이렇게 해서 합병 후가 달라졌으니까 막도장을 찍어서, 자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죠? 가해 행위가 위법하죠? 왜? 공동주택에 공유 부분의 변경 또 전유 부분의 변경까지 했으니까 위법하죠.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지. 왜? 원인과 그 FNC가 막도장을 찍어서 공유부와 전유부 변경을 했으니까 이거 피해가 발생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잖아.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 왜? 손해가 발생했어. 왜? 월세도 못 받고, 어? 그 바뀌어진 평면도 도면으로 인해서 매매 임차 그런 게 못 하잖아. 어? 느닷없이 언제 갑자기 다른 누가 "내 위치를 돌려줘."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 자 그러면 신한자산 신탁은 강동 구청에서 2015년 변경된 건축물 현황도에 근거해 2010년 6월 17일 소유권을 담보 신탁 목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이전하였고 동 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담보물입니다. 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신한자산신탁사는 기아에게 가해자도 아니며 고의 및 과실도 없으며 위법한 사실도 없습니다.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합법적으로 작성된 건축물 현황도 153호 위치의 소유권자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허위로 청구해 담보물 가치로 훼손해, 자꾸 담보물 가치로 훼손하였다 하는데 이따가 비판을 하겠지만요. 자 담보물의 이 담보물이 153호가 예전에 FNENC 물건들이었고 합병 전에는 한 10개 지상 1 층에 10개 물건이 있는데 그중에 138 호로 합병이 되고 153 호로 합병이 됐습니다. 예? 이따가 다 그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신한자산신탁사는 그러면 그 FNENC가 합병을 하고 나서 골든키 홀딩스에 43개 물건이 매도가 되었고 그 골든키 홀딩스는 매수하자마자 신한자산신탁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상의 소유주가 신한자산신탁사야. 그래서 신한자산신탁사에 대해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 놓고 불법 또는 허위로 소송을 제기한 귀하를 상대로 당사는 즉 F의 저기 어 뭐죠? H에서 자산대부는 당 조만간 형사상 소송 사기 미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연체 이자 뭐 이렇게 되고 손실액은 7억 8천이래 청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상가 배치 도면을 보여주는데 자 H에서 자산대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꾸 301호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301호. 자 그런데 H에서 자산대부 본사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자 왜냐하면 통보인 보통 H에서 자산대부 대표이사 김정곤 하고 말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301호를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주소에만 쓰면 되고 그리고 주소에다 쓰고 여기에도 301호를 썼는데 예? 여기 마지막에다가도 301호를 왜 썼을까? 예? H에서 자산대부가 301호에 있어? 이 법인상의 주소가? 예 그 나중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2015 년에 건축물 현황도라고 하면서 자 153호 이렇게 가운데 홀 된 거 보이시죠? 예? 아니 자 무슨 말이냐면 합병 전에 평면도하고 합병 후의 평면도
두 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도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자 이거에 153으로 해 놓고서는 자 음 판에 이 배경판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합병전이야. 그래 놓고 합병 후를 딱 중첩을 시켜 놓은 거야. 153 호와 요거는 138 호. 예? 153 호와 138 호를. 그래 놓고 요 149 호랑 107 호, 108 호를 원고들로서 싹 표시를 해 놨어. 예? 제가 이 이름은 지은 겁니다, 보라색. 자 그러면 153 호와 예? 107 호, 108호 그리고 여기 살짝 걸쳐 있는 149 호가 이 153 호랑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예 한번 이제 봅시다. 이 합병 전입니다 이게. 2007 년도에 예? 등기부 등본에 그 접수를 한 그 합병 도면이에요. 그래 놓고 어 합병 저기 자 합병 전에 153 호가 있었고 106-1 호가 있었고 그죠? 113 호가 있었고 118 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3-1 호가 요 빨간 것들이 153 호에 합병이 되었고 예? 그러니까 이 124호 파란 물건들 124 호, 129 호, 138 호, 132-1 호는 138 호에 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 별표 138 호 그렇죠? 이 빨간 별표 153 호가 요렇게 가운데에 합병이 된 겁니다. 138 호하고. 보이세요? 그래서 어 그리고 107 호는 그러면 합병 전에 어디 있었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 107 호가 요 에스컬레이터 뒷부분에 여기에 있었던 게 합병 후에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요 에스컬레이터에 있던 게 여기 왼쪽 맨 사이드로 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53호 요 가운데 알박기 된 거는 가운데 알박기 된 합병이 되어 가운데 알박기 된 요 153 호, 138 호는 2014년 12 월에 변경이 되었고 예? 다른 것들을 이 사이드 맨 뒤 또는 오른쪽 왼쪽으로 전부 다 조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변경하고. 예? 처음에는 이런 물건들이었는데 이렇게 이분 그 저기 뭐 요즘 현재의 이마트처럼 이렇게 평면상의 도면이었다라는 거죠. 예? 무슨 뭐 분식도 되고 뭐 이렇게 판매 시설로 가판대에 올려 놓고 하는 예? 제각기 구별되어 있는 물건들이 언제 2007년 4월 2일 그런데 합병 후 2014년 12 월에는 전부 다 사이드로 몰아 버렸어. 아시겠죠? 그리고 합병 전에 107 호는 107 호는 합병 전에 107 호는 여기에 있었는데 예? 에스컬레이터 뒤에 있었는데 합병 후에는 어디 있어?
여기로 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H에서 자산대보 즉 평면도에는 가운데라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요 합병 전에 물건들에다가 합병 후에 자기 것만 싹 하는 중첩돼 가지고 도면 조작을 한 거죠. 도면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도면 조작을. 예? 자기 그러니까 153 호는 가운데 이렇게 싹 색연필로 파란 색연필로 표시해 두고 원래의 합병 전의 물건들에 예? 이렇게 해서 속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합병 전의 평면도 합병 후의 평면도로 해서 색깔 표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느닷없이 이걸 딱 보면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7 호하고 108 호, 149 호는 153호 가운데 합병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늘 뭐 현대화에 대해서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는 방법문을 써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3 일은 걸리더라고요 쓸 때. 한 3 일에서 5일 걸렸나? 아무튼 이제 반박문을 써 들었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죠. 뭐라고 썼는지. 제가 자 이제 12월 18일 그죠? 작성을 해서 이제 음 작성을 했고 그리고 통고서가 날라온 건 12월 11일 받은 게 12월 12 일이었으니까 12월 18일 한 5-6일 정도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통고서에 대한 반박문. 반박문. 수신인 김정건 대표이사. 자 이게 법인 번호랑 그 연락처는 지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왜냐면 여기가 본점이니까. 자 그리고 참고인 이승수 대표이사 회사 모르니까 그냥 썼고 서울시 강남대로 뭐 영동대로 신한자산신탁 그리고 발신인 뭐죠? 이 107 호에 해당하시는 분의 성명하고 이제 주소, 연락처 제가 이제 지운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안 지웠냐?" 했을 때 자 보통 HS 뭐 자산대분이 신한자산신탁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 아닙니까? 법인 기업. 예 그래서 안 지운 겁니다. 예. 이 발신인은 개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목 "공갈 협박 및 무고죄로의 대응 방침." 자 수신님께서는 2024년 12월 11일 소송 사기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고라는 통고서를 발신인에게 보내어 백추로에게 보내어 즉 발신인은 수령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럼 통고서의 내용인즉 통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판이 시작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발신인의 7명이 원고들인 발신인 백추로를 포함한 총 8명이 원고들인 사건 번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가단 140775 건물이도 소송에서 발신인의 소유물 107호는 153호에 연관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째서 피고 신한자산신탁에 명도 및 손해배상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였느냐. 이로 인해 담보물인 153호의 가치가 하락되었다. 그리고 고의로 법원을 기망하였다면서 소송 사기죄로 고소하겠고 손실의 그 아까 그 연체 이자 뭐 곱하기 뭐 몇 년 몇 개월 분 뭐 해 가지고 이제 7억 8천을
발신인에게 청구하겠다는 법적 예고였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제1호 중 통고서 사본을 제가 첨부를 했고, 자 이에 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이 대응코자 합니다라고 이제 전개를 해 나갑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가단 14077호 건물인도 소송 이거 잠깐 볼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2022) 가단 자 보이시나요? 피고 누구의 원고 외 7명 즉 8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2번이나 있었고 원고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피고가 뭐 신한자산신탁이겠죠. 자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을 잠깐 보면 변론기일이 있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인도 소송의 취지. 서울시 강동구 현대코아 지상 1층에서 2015년 1월 8일 FNC가 정태현이 소유하고 있던 106-1, 113호, 118호, 123-1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호수들은 4개 호수는 106-1, 113, 118, 123-1호는 153호로 합병하였고 124, 129, 132-1호는 138호로 합병하였습니다. 왜? 자 증거 보여드릴게요. 자 합병으로 이 보이시죠? 합병으로 인해 자 124, 129, 132-1호는 138호로 합병하였다. 언제? 2015년 1월 18일, 1월 8일. 자 153호는 106-1, 113, 118, 123-1호는 153으로 합병하였고 243.8 제곱미터가 되었다. 그전에는 223.67 제곱미터였는데 언제? 2015년 1월 8일. 자 그러면 집합 현재 등기부 등본은 이거니까 집합 건축물 대장도 보죠. 2015년 1월 8일에 했는가? 자 표제부 2015년 1월 6일. 그죠? 106-1, 113 뭐 이렇게 돼 가지고 138호, 153호로 합병되었고. 그죠? 2015년 5월 20일에 용도 변경되었다. 판매 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나오죠?
용도 변경. 자, 되었고, 그래 놓고 용도 변경. 그런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또. 그 후 2015년 5월 20일 판매 시설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 FNEC는 전유부의 변경 합병 동의서에 지상 1층 구분 소유자의 막도장을 파서 찍었고, 공용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집회의 의결 과정과 의결을 기록한 의사록도 없이, 의사록이라 하면 누가 의결하고 뭐 배기로 누가 얘기했는데 그러한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집회를 하고 몇 명이 그 회의를 한 그런 의사록도 없이 강동구청 주택재건처에 신청하였습니다. 153호는 가운데 알박기 하였고 138호는 출입구 요지에 알박기 하였습니다. 네? 출입구 알박기. 자, 보여드리죠. 자, 이게 도면입니다. 합병 후의 도면. 언제? 2014년 12월에 변경 후에. 네? 153호 그리고 138호는 출입구 요지에. 보이시죠? 네. 바로바로 보여드려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또한 발신인 본인의 107호 위치뿐 아니라 대부분의 구분 소유주들 물건들의 위치를 합병 후에 뒤죽박죽으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구분 소유주들의 합병 전후 위치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래는 당시의 집합 건물 법령 중 중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언제? 자, 2013년 6월 19일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2015년 1월 8일에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2013년 6월 19일에 한 거, 자, 보여드리죠. 왜 이거를 했을까? 자, 하나하나 다 보여드려야 돼. 조금 시간이 갈려도 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진 연역을 보면, 자, 이거 보이세요? 연역이 보이시죠? 연역이. 자, 2015년 6월 4일이죠. 그 전에 뭐 있습니까? 2013년 6월 19일. 자, 2015년 6월 4일에 시행된 게 그 전에 2013년 6월 19일. 2013년 6월 19일 밖에 없어서, 그죠? 자, 이제 드렸죠. 자, 거기에서 뭐냐, 제5조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 소유주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 소유주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분 소유 공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구분 소유주는 전유부 변경이나 공유 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주의 전유 부분, 또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 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구분 소유주들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하여야 한다. 그죠? 자, 나옵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주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에 4분의 3 이상 및 의견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1항의 경우에 공용 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주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집회 소집 통지 이렇게 나오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구분 소유 통지해야 하는데 회의의 목적 사항이 15조 1항인 경우, 15조 1항이 뭐죠?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죠? 자, 이런 의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통지에 의안 및 계획을 내용을 적어야 한다. 근데 FN이 했어? 안 했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 그리고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로.
관리단 집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 소유주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했어?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걸 들이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FNC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을 주 골든키 홀딩스로 매도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신한자산신탁사가 담보신탁의 수탁사로서 138호와 153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 FNC 대표 정태자 계명훈 정태현은 휴먼넥서스 대표이사였으며 2007년 1월 18일 지상 1층 대부분 물건들과 지상 2층 상당수의 물건들을 위반 건축물로 기재하게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수신인뿐 아니라 참고인께서도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발신인을 포함한 원고들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가단 140775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입증하는 증명서에 뭐라고 했느냐. 145로 150 합병전후 평면도 아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자, 107호 합병전후 평면도 보여드렸죠? 색깔 표시한 거.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보여드렸죠? 107호 집합건물 전유부 위반 건축물 표기된 거, 이거 위반 건축물 표기된 거. 107호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된 거. 자, 위반 건축물 표기된 거 보이죠? 107호. 그죠? 이름은 지었어요, 제가. 개인이라서. 그리고 위반 건축물 표기된 이유가 뭐죠? 여기 나와 있죠? 위반 건축물 표기. 위반 내용 무단 용도 변경. 그리고 135라 등기부 등본 중 발췌. 중요 사항 같은 거. 자. 138호 아까 그 출입구 요지한 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합병된 것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세용 경우였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되죠? 다시 소유권 이전이 된 게 FNC로 했죠? 경매로 매각된 거 2010년도에.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매매가 되었고 2016 742 이게 뭐야? 43개 물건들 소유주 세이브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2016년 7월 7일에 아시아 신탁으로 넘어가. 지금의 신한자산신탁. 네? 신탁원부 2016년 4713. 네? 이렇게 해서 아. 그래 놓고 현재는 뭡니까? 채권자 이향순이 응? 누구를 상대로? JMC 도시개발을 상대로? 아니 JMC 도시개발이래. 그 신한자산신탁 상대로 합병 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권. 어? 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채권자 이양순. 뭐 소송하고 있어? 아니면 그냥 그 합병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어? 처분 금지 가처분도 했네.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지 금지. 자, 그래 놓고 153호도 보여드리죠. 자, 합병하고 소유권 보전 세원기공 그래 놓고 FNC 2016년 매각돼서 소유권 이전 세이브 기술 그죠? 매매된 거 그리고 아시아 신탁으로 넘어간 거. 응? 요 압류 해제되고 아시아 신탁, 신탁 원부. 응? 그래 놓고 2016년 742에 2016-742 뭐냐면 2016-742 세이브 기술이 한 거 FNC로 넘어갔을 때 2016 742 예. 몇 개 물건이냐면 43개 물건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전유부 변경 합병 동의서에 이것도 보여드리죠. 자, 동의서로 전유부의 변경 합병 동의서. 본인은 자 전유부의 변경 합병 동의서라고 그랬죠.
본인은 상기 집합물 구분 소유주로서 당 집합 건물의 판매 시설에 전유부와 공유 부분을 합병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유부의 변경 동의서라고 했죠, 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전유부와 공유 부분을 합병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한대. 자, 그럼 이거 봐봐. 중요 내용은 표시를 해주고 구분 아까 그 뭐라 그랬어 제가, 네? 기재 내용에, 네? 구분 소유주의 권익에 그 침해가 가했으면 공유 부분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예? 그리고 그 의사록도 첨부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구분 소유자 44분의 3의 그 의결에 대한 의사록, 그죠? 그리고 의장과 구분 소유주의 그 2인 이상이 날인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유부의 변경 동의서라 해놓고는 전유부와 공유 부분을 합병해.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유부 변경 동의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공유 부분의 합병 동의서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유부 따로 공유부 따로 했어야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 바뀔 거다라는 거를 미리 조감도로 보여줘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주식회사 FNENC 어 시옷이 하나인데 지가 썼는데 FNEN 쌍시옷으로 했어. 예? 자, 이렇게 도장만 있어. 도장만 있어. 예? 이렇게. 자, 도장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전유 막도장 파서 찍은 거. 자, 그 담보물의 가치 하락권. 자, 그래서 뭐 신한자산 신탁으로 해서 뭐 담보물의 가치 하락권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현대코아 153호 등기부등본과 그 신탁 원부에 의하면 2016년 7월 7일 참고인인 신한자산신탁은 골든키호 홀딩스의 153호 포함 총 43개 물건들을 수탁하였고, 이건 늑지상이 있는 거니까요. 이후 2020년 12월 7일 부동산 담보물의 채권자 1순위, 2순위 우선수익자인 민국저축은행에서 H에서 자산대부로 양도되었고 제3차 변경 등기되었습니다. 발신인이 생각하건대 애초에 민국저축은행에서 골든키 홀딩스가 채무 불이행하였기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뭐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민국저축은행은 부동산 담보 부실 채권 시장에서 일괄 매각한 것이고, 뭐 43개의 물건들을 수신인인 HS 자산대보가 이러한 부실 채권에 투자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일괄 매수한 것이니, 자, 어떻게 됩니까? 부실 채권에서 자 민국저축은행에서 자산 대보 업체로 매각이 되었어. 그 부실 채권이 부동산 담보, 그 부동산들이. 자, 그러면 일정 부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채권액의 액면의 채권액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어? 그러니까 자기가 현대코아를 이 권리 분석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권리 분석에 소홀히 했어. 왜? 부실 채권이 그렇잖아. 그래서 부동산 그 권리 분석을 잘해야지. 그 실제의 등기부를 맹신하면 안 돼. 등기라는 거는 공시야. 등기를 공신하지 마라 그러잖아. 어? 자, 지가 부실 채권에 투자해서 일괄 매수한 것이고, 일정 부분 부동산 담보 부실 채권에 원금 회수에 대한 손실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고, 또한 2019년 10월 14일 신탁원부의 변경 계약 등기에 3순위 우선수익자로서 FNENC가 추가되었고, 그 내용은 FNENC와 골든키 홀딩스 간의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합 508439 정상금 소송의 채권액이 10억이라는 것입니다. 10억 원. 예?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1순위, 2순위가 민국저축은행이고 HS 자산대부로 이제 매각이 되었죠. 자, 그러면 3순위 우선 수익권자 FNENC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1순위, 2순위 자, 그 부실 채권에서 자,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50억에서 이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이 돼. 부동산의 가치가.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예전에는 50억 이상이었는데 80억이라고 해 봐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30억이라고 해 봐. 어? FNES는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경매 처리돼서 부동산의 시세가 자꾸 낮아서 30억이라고 해 봐. 그러면 이 경매 쳐 가지고 28억에 했어. 그러면 어 채권액이 50억인데 어? 자기가 빌린 돈이 50억이라고 해 봐. 그런데 부동산의 시세가 떨어져서 30억이야. 그러면 경매해 가지고 30억을 회수를 한 그대로의 환가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FNC는 가져갈 게 없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부동산 시세가 올랐어. 그럼 80억이 됐어. 그 경매했어. 60억에 팔렸어. 그러면 H에서 자산대부는 50억을 가져가고 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10억이라든가 자기들의 남는 환가 정산액이 있다면 FNC가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FNC 정태현이 이곳 현대코아에서 1층 공용 부분의 무단 변경과 아울러 다른 구분 소유주들의 물건들의 전유부 위치를 무단 변경하였고 게다가 참고인의 신탁원부 3순위 우선수익자로 기재되었는데 과연 현대코아 부동산 담보물 가치 하락은 선의 무지한 구분 소유주들 책임입니까? FNC 대표 정태현 책임입니까? 왜? 왜? 물건들의 위치를 무단 변경하였고 그래서 전부 다 지상 1, 2층 대부분의 그 물건들을 위반 건축물로 만들어 버렸고 그래 놓고 자기들만 싹 정상 건축물로 합병 후 용도 변경까지 구청에서 승낙이 되었고 그랬으면은 과연 이 건물에 그래 놓고 구분 소유들의 위치를 합병 전후 제각각 엉뚱한 데로 보내 버렸으면 이게 FNEC가 잘못한 거야. 1 층 1-2 층에 뭐 1 층에 구분 소유주들이 잘못한 거야. 지금 현재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하고 있는 원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게다가 참고인의 신탁 3 순위 우선 수익자라고 기재되었는데 FNEC가 그러면 그 담보물에 그래 놓고 싹 어떻습니까? 그 신탁사 그리고 그 뭡니까? 저기 H에서 자산대부 거기에 싹 기생해 있어 3 순위로. 그러면 정태현 책임 아니야? FNC? 어? 참고인은 부동산 담보 신탁에 수수료만 회수하시면 그만이고 신탁서로서 수신인께서 즉 H에서 자산대부는 부동산 담보 부실 채권에 채권액만 회수하시면 그만입니다.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이곳 현대코아 구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발신인을 포함한 구분 소유주들입니다. 그리고 원고를 포함한 구분 소유주들입니다. 구분 소유주들입니다. 수신인과 참고인께서 그러니까 H에서 자산 대본 당신과 신한자산 신탁께서 채무 불이행한 골든키 홀딩스의 물건들인 153호와 138호를 원상복귀해. 원상복귀. 원상복귀라 함은 이 가운데 이렇게 합병된 거 있지? 합병된 거. 어? 153, 138호. 이거 이렇게 찢어서 파라는 거야. 원상복귀 다시 하라는 거야. 어? 다시 하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물건들은 우리가 우리의 그 측량을 다시 하라 그러면 우리 각자 것만 해결하면 돼. 나는 내 거를 각자 거 그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153호 138호가 측량비가 들어간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나도 측량비가 들어가. 다 각자들의 측량비가 들어가. 그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돈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그래서 수신인과 참고인께서 채무 불이행한 골드키 홀딩스의 물건들이 153호와 138호를 원상복귀해서 합병 전으로 회귀해 각각 개별적으로 공매하시는 것도 공동의 이익에 상생하는 대체 방안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갑 제3호 중에 153호 신탁 원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어?
제3호중 신탁. 응? 잘 보여드려야 돼. 153호. 자, 다시 보여드리면 설명이 잘 들리나요? 어떻게? 응? 자, 이 신탁원부 보이죠? 2016년 신탁원부. 신탁을 했어. 2016년 7월 7일에. 그 신탁원부 2016 4714. 그죠? 신탁원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4714. 뭐 그렇게 되죠? 4713. 138호를 내가 보여줬구나. 2016 4713. 그죠? 신탁원부. 보이시죠? 신탁원부. 2016 4713. 자, 2016 4713. 그죠? 그런데 이게 2016년 7월 7일에 신탁원부가 2016년 10월 21일에 한 번 바뀌고 2019년 10월 14일에 한 두 번째 바뀌고 2020년에 12월 7일에 한 번 더 바뀝니다. 자, 2016년 7월 7일에 한번 보죠. 자, 민국저축은행 세이브 기술, 채무자 세이브 기술, 그죠? 우선 수익권자에게 빌린 돈이 채권의 한도액이 이 돈까지는 빌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겠죠. 13호 그래놓고 언제죠? 다시 2010년 석 달 뒤에 또 변경이 되었는데 돈을 더 빌려 민국저축은행에서 13억에 2억 6천을 더 빌려. 자, 그런 내용이고 2019년에 자 그래서 그 중요 사항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뭐죠? 골든키어 홀딩스 어? 와 소탁자 아시아 신탁 간에 2016년 6월 27일에 체결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신탁 원모를 변경한다. 여신거래. 여신거래는 뭐죠? 대출해 주는 거래. 그러니까 저기 금융기관에서 이런 거. 자, 그리고 이거 보이죠? 3순위 우선 수익자의 경우 원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합 508439 정상금 등의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번호. 자, 채무자와 1순위 우선 수익자 간 대출 약정서. 채무자와 2순위, 1, 2순위 그러니까 민국저축은행에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정산돼 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3순위의 우선 수익자에게 부담한다. 그리고 우선 수익자의 권리 행사 범위. 후순위 우선 수익자 그러니까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우선 수익자가 신탁 부동산을 환가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수익권 한도 내에서 행사하고 남은 잔여 수익 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채권 만족을 얻는 수익자를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1순위 그리고 2순위 우선 수익자가 환가 정산해서 남는 게 없어. 그러면 1순위, 2순위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죠? 신탁 계약과 관련해서 우선 수익자의 권리 행사 시 선순위 우선 수익권자 후 후순위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 자, 그럴 때 환가 정산할 때 후순위 우선 수익자는 선순위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단 권리 행사할 때는 후순위는 선순위의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한다. 단 신탁 해지의 경우 우선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만약에 3순위야. 그러면 신탁 해지를 해. 그러면 우선 수익자 1순위, 2순위 전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신탁 해지할 때는. 신탁 해지는 1, 2, 3순위 전부 다 동의를 득해야 되고 선순위 우선 수익자가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 신탁기에서 정한 우선 수익권 권리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 경우 차순위 우선 수익자의 순위가 자동으로 승진한다. 채권액을 전부를 변제받고 나서 나가면 그 다음에 후순위가 자동으로 갱신돼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자,
민국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3순위 FNEC, 채무자, 이자, 수익자, 골든키홀딩스, 그죠? 채무자, 이자. 그래서 이제 13억 2억 6천, 그리고 FNEC는 10억. 이 판결문, 그 정상금 소송에서. 여기 또 주의 표시. 제3순위 우선수익자 FNEC는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 법률 행위, 의사표시의 권한을 대리금융기관 주 민국저축은행에 위임하며 이러한 위임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자, 그래 놓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변경, 3차 변경. 그죠? 자, 여기 HS 자산대, 민국저축은행에서 HS 자산대보로 매각되었고, 민국저축은행에서 HS 자산대보로 매각되었다라는 거. 언제? 언제? 2020년에. 2020년 12월 7일에. 자, 그래서 이 부실 채권을 매수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HS 자산대부가 상기 부동산에 대해 위탁자 골든키홀딩스 주식회사와 수탁자 아시아신탁 간에 2016년 6월 27일자로 체결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과 관련해 1순위, 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HS 자산대부로 우선수익권을 양도함에 따라 부실 채권에서 양도 매각했다라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신탁 원본을 변경하기로 한다. 자, 끝. 그죠? 13억 2억 6천만 원 그대로 매각이 됐고 이 채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몰라. 자, 그래 놓고 이제 FNEC 채권액은 뭐다? 10억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법원 기망과 손실의 구는, 응? 그래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공언할 수 있는 건, 자, 아까 했던 내용, 오직 대한민국 법원만이 판단하는 겁니다. 또한 발신인에게 영업 방해에 대한 손실액을 청구하겠다 예고까지 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24일 휴먼 넥서스는 지상 1, 2층을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영업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 받았고, 이후로도 시정명령하지 않아서 2006년 11월 21일 건축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대부분 지상 1층 구분 점포들과 지상 2층 상당수 구분 점포들은 현재까지 위반 건축물들로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의 위반 건축물들로 기재되었고, 11억 넘게 체납해온 휴먼넥서스 대표 정태자, 계명우, 정태현, 정희진 등은 공사 채권 공공 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종결 해버렸습니다. 법인을. 게다가 체납자인 휴먼넥서스로 인해 지상 1층 상당수 구분 소유주들은 전세권이 설정되었기에 제3채무자 관계로 강동구청과 강동세무서에 각각 전세권부 채권 압류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주 FNEC 대표 정태호는 합병 후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가운데 알박기에 예식장을 영업해 왔습니다. 구분 소유주들은 위반 건축물 표기와 합병 전후 달라진 위치로 인해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침해받아 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저는 4호 중에 휴먼 넥서스 대표 정태자의 시정명령서, 건축이행 강제금 산출조서, 2011년까지의 체납고지서를 첨부하였죠. 보여드리죠. 응? 건축이행 강제금. 응? 휴먼 넥서스, 그죠? 이거 언제? 2011년 1월 11일 휴먼 넥서스 건축이행 강제금 11억 3,831만 5,340원, 총 체납 건수 12건. 12건. 2006년 9년 뭐 이게 돼 있죠? 11년까지. 그리고 자, 이행 강제금 부과 휴먼 넥서스 보이시죠? 스클럽 1층, 2층 판매시설 공용 통로를 불법 용도 변경해 예식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 휴먼네서스 대표 정태자에 대해 시정 명령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
1층, 2층 대표 정태자. 예?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 1억 1,000, 9,600 이렇게 부과됐다. 1층, 2층에. 예? 그래서 이제 산출조소, 이인강제금 산출조소, 예? 1층, 2층, 153호 산출조소, 응? 이렇게 뭐 면적당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동구 의회 회의록까지도 나와. 얼마나 유명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응? 이 뭐야 차혜진 의원인데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부위원장께서 답변 그 질문한 거를 기획경제국장 최종무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자 선호동 현대코아 아파트 건축기한 강제금 체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3억 5,400만 원 부과해 370만 원만 징수해 370만 원만 징수했고 현재 총 체납액은 13억 5,060만 원입니다. 누가? 휴먼 넥서스 11억 3,800. 응? 그것도 누굽니까? 시어터 웨딩 프라. 응? 2억 1,600 압류해 놓고 있다. 자, 이거 보여드렸고. 응?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였죠? 지금 그 공갈 협박건에 대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보내라고 예, 총 3분한테 써드렸어. 예? 108호, 149호, 107호.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위치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첩대 합병 전과 후를 중첩해 가지고 싹 얍실하게 예? 합병 전에 거를 합병 전에 바닥에 평면도 바닥에 합병 후에 그 가운데를 이렇게 싹 해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07호, 108호, 149 사람들에게 발송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통고서를. 자, 그래서 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도리어 발신인에게 법원을 기망했다느니 손실액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발신인은 과연 이러한 통고서를 수신인께서 작성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왜? 301호라 기재했으니까. 수신인의 명의를 제3자가 도용하여 혹여 수신인의 명의를 그러니까 수신인이나 H에서 자산대부 명의를 제3자가 도용해서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죠? 현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가단 140775 건물인도 소송의 취지를 왜곡시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갑니다. 게다가 301호를 수신 주소로 기재한 것은 수신인과 참고인에 엮여 있는 관계자의 소행일 것이라 사려야 됩니다. FNC가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통고서의 통고 내용인 소송 사기 및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집하신다면 발신인은 발신인 본인을 지키고 집합 건물의 공공선 추구를 위해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나와 있어? 구분 소유주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선한 관리자의 의무 뭐 이런 것도 비슷하죠. 발신인은 발신인 본인의 집합 건물의 공공선 추구를 위해 합병 전후 도면 위조했죠. 왜냐하면 합병 전에 평면도에 합병 후 가운데 알바끼를 중첩한 거. 그 도면 위조죠. 도면 위조. 그리고 소송 방해. 현재 지상 1층 명도 소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방해한 거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통고서를 보내왔죠. 공갈이 협박, 그죠? 공갈이 협박한 거죠. 왜냐하면 손실, 뭐 피해
배상을 한다. 법원을 기망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한 무고죄로 법적 대항을 할 것입니다. 발 씨는 지웠고요. 자. 자. 이 한 분에 그 해당하는 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자. 다른 분들 것도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자, 그래 놓고 자, 뭐 어떻습니까? 각자의 처신이 자, 이러한 1층 공갈이 협박건들에 대해 잘못됐다라는 건 알아. 구분 소유주들 세 분이 통고서 받으신 세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인가? 예? 변호사한테 뭐 제가 썼던 거를 갖다 드려? 그것도 대항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 드렸어. 뭐 참새가 가을에 참새들이 오곡백과를 막 쪼아대.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농부 하나가 있다가 대포를 가져와야겠대. 고을 원님의 고을 관아에 가서 대포를 좀 빌려 달래. 빌려 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오재. 그래서 신청서 쓰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허락이 나야 한 일 주일 걸려. 그죠? 자, 그동안에 그럼 어떻습니까? 그 일 주일 동안 대포 빌린다고 그 오곡백과 그 논밭은 개판 쳐 버려. 어? 그러니까 자, 농부들이 합심해서 소리도 지르고 꽹과리도 치고 그죠? 돌멩이도 던지고 막 헉수아비도 막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곡백과는 개판되죠. 그죠? 개판은 5분 전 되고 어떻습니까? 일 주일 뒤에 대포가 왔어. 그러면 이미 농가 밭은 전부 다 폐사됐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예? 자, 그러면 대포를 가져온 보람이 있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 자, 그래 놓고 제가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응답건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송호님 기회로 해서 받는 사람으로 해서 건축기획과에서 날라왔어. 이게 언제죠? 언제죠 이게? 2023년 10월 5일이네요. 그죠? 자, 뭐라고 썼냐면 최송호님 기와 집합건물 분쟁조정 중지 통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피신청인께. 제가 피신청인 누구죠? 신한자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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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자산대부. 또 누구죠? 신영부동산 신탁. 예.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여 사건을 중지하고 최성호님께 통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조정 답변서 신한자산신탁이 왔고 분쟁조정 답변서 또 H에서 자산대부가 왔습니다. 그냥 근데 신용처분 신탁은 그냥 음 무응답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이 온 게 집합건물 분쟁조정 답변서에 이렇게 해서 최성호라 해 가지고 이제 H에서 자산대부 김정권 이렇게 해서 이제 1833-5017 전화번호가 그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민원이 끝나고서도 여러 번 했죠.
한 10번 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FNEC한테 전화를 해라. 신한자산신탁은 제가 이제 신한자산신탁도 통화를 했죠, 담당자랑. 그런데 하는 얘기가 "우선 수익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다.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우선 수익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떠넘겨. 그래서 이제 H에서 자산대부 김정건 씨가 하는 얘기가 "FNEC한테 통화를 한번 해 보시라.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뭡니까? 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런 핸드폰 번호를 남겨 놨기 때문에 이 세 분한테도 제가 써 드릴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신한자산신탁은 뭐라고 놨다 하면은 "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분쟁 조정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사는 신한자산 분쟁 집합 건물에 대해 담보 신탁 계약상 수탁자로서 신탁 부동산에 수탁자로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외 실제 사용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의무가 없으며 신청인이 분쟁의 원인으로 주장한 사건은 분쟁 집합 건물의 당사 신탁 전에 발생된 사건이므로 그거는 맞죠. FNC가 한 거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 이름, 담당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음, 그래 놓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부실 채무자들 뒤에는 부실 채권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부실 채무자들이 있으면 부실 채권자들이 있다. 어? 채권액을 못 회수하지 못하는. 자, 어떻습니까? 구청, 지자체, 국세청, 뭐죠? 국세, 예?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각종 과태료 등의 지자체, 예? 지방행정제재 부가금법에 관한 법률로서의 각종 과태료에 해당하는 건축이행 강제금들 세외 수입이면서, 자, 정부가 또 끼죠. 정부도 뭐다? 크게 봐서 부실 채권자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국세, 지방세,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한 자들이 응? 각종 그 대출 기관에 금융기관에 대출액은 없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종 금융기관에 신탁사들 이런 것 신탁사를 포함한 각종 금융기관도 뭐다? 부실 채권자들이다. 응?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개인 채권 채무자들, 개인 채권자들, 그것도 부실 채권자들이다. 자, 결국은 현대코아가 어떤 그 25년 동안에 늘 똑같은 패턴, 가두리에 갇힌 개돼지들 때문에 가두리에 갇힌 뭐다? 잉어떼들처럼 월세와 이 일괄 매도하자라는 등의 어떤 그 가두리 양식에 딱 갇혀서 어? 한쪽은 전선위의 잠새들처럼 어떻습니까? 한 선은 매도선, 한 선 전기선 한 선은 뭡니까? 월세선. 이 양다리를 걸쳐 가지고 세뇌되어 있어 막. 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참새 통구이가 될 수가 있어. 어? 그래서 뭐다? 부실 채무자들 뒤에는 부실 채권자들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새 통구이가 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진실과 사실로서 대항을 해 가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죠. 혼자 싸운다는 게. 예? 그런데 25년 지나서 뭐가 무섭고 어? 뭐가 그렇게 막 어? 같이 해? 어? 혼자 하면 안 돼?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